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무더위가 굉장한데요. 방금 전에는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바깥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 시간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알짜 팁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꼭꼭 필요한 정보들만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창범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팁과 함께 알짜 정보도 모두 챙겨볼 텐데요.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알짜 팁 챙겨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되고 또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소유를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세법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도 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7월 달에 보유세 강화를 하겠다. 총 4가지 안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이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하기 전 또는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이 세법을 알아야만이 어떠한 이제 절세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된 자료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자료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80%로 지금 정해져 있죠.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어떠한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가격을 매길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이 기준시가 곱하기 이 80%를 정하는데 이 80%라는 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세가 상승을 하고 이 80%가 내려간다 하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보유세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세금 부담이 더 증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85%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2020년에는 90%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는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퍼센테이지를 또한 올린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우리가 고가의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은 어떠한 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주택자이든 2주택자이든 3주택자이든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금액별로 세율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세분화가 됩니다. 1주택자, 2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가지고 금액별로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죠. 그래서 기존과 이런 이제 개정안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최대 0.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상승분이 있다. 어떠한 이제 세금에 대한 이러한 이제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는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 소득 세액 산출 방식이 약간 이제 좀 변하게 되죠. 현재로서는 이제 그 분리과세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이 필요 경비는 60%, 그리고 공제 금액은 400만 원, 이런 이제 그 필요 경비와 공제 금액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개정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와 그리고 미사업자 간에 차등을 둔다라는 것이죠. 차등.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70%의 필요경비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미등록자에게는 50%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공제 금액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400만 원, 그리고 미등록자에게는 200만 원. 그러니까 이 소득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1년에 이제 부과되는 이제 그 어떠한 임대소득 또는 어떠한 이제 그 연봉에 합산이 된다라든지 그러한 이제 초과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소득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임대 사업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강화가 된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임대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혜택들이 계속해서 강화됨으로써 우리는 정말 그 임대 사업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종합 과세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연소득 2천만 원 그 이상이었을 때 종합 과세하는 경우에는 4년 임대 시에는 세액 30%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8년 임대 시에는 세액 70% 감면이 되는데, 이것 또한 그 종합 과세가 아닌 그 분리과세 하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이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이든 이하이든 이러한 이제 분리과세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런 그 적용 시기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간주 임대료, 우리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러니까 연 임대료가 딱 책정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책정하기가 좀 힘들죠. 그걸 뜻하는 게 바로 이제 간주 임대료인데,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는 이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으로 봤을 때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제 소득세 부과가 안 되는데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이 금액도 그렇고 6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로 축소가 되고, 그리고 기준 시가도 축소가 됩니다.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이 소형들이 이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더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간주 임대료 역시 이러한 이제 축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떠한 이제 부동산 상품을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이제 그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준 시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러한 이제 내용이 담아 있고, 그리고 지금 다음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는 정말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면세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산세 부과되는 내용이 연 임대 소득 분에 대해서 0.2% 부과된다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임대 사업자라는 게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또한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범위 명확화, 이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 우리가 이제 어떠한 위장 이혼이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들이 어떠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배우자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사실혼, 이러한 이제 사실혼도 1세대 1주택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도 이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팔았을 때 어떠한 차익 만큼 내는 세금이 바로 이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도 지금 이제 그 준공공으로 내고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행으로는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00% 감면 혜택.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이제 올 연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적용 기한 종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8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받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100% 면제를 받거나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약 한 2억에서 1억 5천 정도 차익을 남았을 때 어떠한 그 세금 부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나 한번 봐봤더니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이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해도 우린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가 있기 때문에 팔았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양도소득세도 절세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세법에 대해서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정말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는 이러한 혜택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주택임대 사업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세법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지금 문자로 상위 굉장히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597님께서 재개발 지역 물건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보유 중인데 이제 곧 이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본부장님 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이 재개발 물건입니다. 재개발 물건. 그렇다면은 그 이주를 하고 공사 기간 동안에도 이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것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인정해줍니다. 인정해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 또는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그 진행 과정들이 있죠. 크게 이렇게 본 다음에는 먼저 이제 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겠죠. 입주. 이러한 이제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 관리 처분인가를 취득을 하고 한 2주 하는 데 있어서 뭐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가 이제 소요를 하고 이제 공사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기간이 관리 처분인가 취득하고 나서 공실이 될 수 있는 기간인 사실 4년에서 한 5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 4년에서 이 5년을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이게 사실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정확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취득하기 6개월 전부터 그리고 새로이 이제 신축이 들어섰을 때 완공이 되었을 때 신축의 어떠한 아파트가 완공이 된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준공 6개월 후까지. 그래서 임대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간은 요 기간에서부터 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 시기라든지 또는
공사 기간이 되겠죠. 공사 기간. 요 기간에는 임대차 기간으로 합산을 안 해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신축으로 이제 들어서기 전에는 낡은 어떠한 이제 주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주택으로 임대를 놓았는데 그렇다면 연 5%는 언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이제 완공이 된 이후부터 5%는 이때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점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부장님의 조언 들어봤는데요. 혹시나 이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8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하는 건가, 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궁금증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의 세미나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매주 삼성동에서 토요일 날 1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준비한 이슈만큼이나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또는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동산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순간 세금 부담이 되는데 그러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찾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엄선해 가져오신 부동산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요.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10층 건물 중 5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2,39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89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구로구 신도림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구로구에 위치해 있는 신도림동의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자 하면은 이곳은 탄탄한 임대 수요 그리고 공실 없는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관리와 그리고 임대차 계약 등 이 건물 관리 및 사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다 누리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절세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소형 플러스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보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2호선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을 도보 1분에서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의 매물이고, 그리고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신도림역이죠. 신도림 역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의 메카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곳이죠. 그러한 이제 어떠한 문화 인프라들 이러한 것도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부분까지 쉽게 이제 도로망들 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에 대한 이제 지역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신도림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최고가를 찍고 있더라. 한 40평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뭐 10억 초반대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들을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신도림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역이냐면은 지금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축이라기보다는 2000년대 초반대에 지어진 그러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상승되기는 힘든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생활 인프라, 학군, 문화, 쇼핑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 오피스텔의 그러한 이제 수요가 직장인들 그리고 여기에 대학생들까지 굉장히 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산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러한 이제 업무타운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여의도와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층들을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이제 개발 이익, 어떠한 차익이 남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들이 있어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제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바로 물건지 앞에서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 낡은 공장과 낡은 이러한 이제 기계업, 제조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곳이 신축의 아파트들 또는 이제 업무타운으로 재탄생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개발 사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가 더욱더 상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곳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바로 이제 금천에서부터 구로, 영등포 사업 구간은 10.33km. 지금 이 그 서부간선도로가 이렇게 완공됨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고용 효과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막대한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동으로 이루어진 97세대입니다. 97세대인 이러한 이제 소형 소액 오피스텔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이러한 이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정말 그 1인 가구에게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매가로는 1억 2,3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세로 임대를 놓을 시에는 1억 1,5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1,000만 원이 채 안 되죠. 890만 원. 890만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관리가 잘 되고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그곳 바로 신도림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정말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의 오피스텔 정보 저희가 주요 정보만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에서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신도림동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